안성환의 시사야.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태 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 법무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허용한 48년 전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의 이면, 오늘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가져온 후폭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전 외신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이제 설명은 제가 다 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텍사스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는 임신 20주 이후였는데요. 이제 6주 이후로 앞당기는 게 핵심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시기를요. 이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의회가 6주가 된 태아는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이 점을 내세워서 네. 이 법이 지금 다른 이름으로는 심장박동법 이렇게도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사실 입덧 같은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는 시기는 대개 임신 9주쯤 이기 때문에 임신 6주는 임신부가 임신을 자각하기가 어렵고요. 병원의 진단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를 금지하는 시기를 임신부가 그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 시점으로 앞당겨서 이거는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 간의 관계로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가 없도록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에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만 허용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낙태 고발과 단속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맡겼다는 점도 전례가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한 여성은 물론이고 시술을 한 병원과 조력자 심지어 임산부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까지 제3자가 소송을 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주정부가 제소한 사람이 승소하면 주정부에서 최소 $10,000 우리 돈으로 1,17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도 주는 거예요? 네, 포상금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낙태 단속에서는 표면적으로 손을 뗀 겁니다. 대신 왜 그랬냐면 여성계와 진보단체 등이 주정부를 상대로 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를 좀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끼리의 다툼으로만 이렇게 좀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낙태권을 허용한 전면적으로 허용한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면 낙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왔겠어요. 그렇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생명은 잉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낙태는 살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요. 지금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에서 24주를 기준으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미국의 생명운동가들이 2013년에 태아의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박동법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은 여성이 임신을 자각하기 어려운 6주 이후의 낙태 처벌은 사실상 전면 낙태 금지가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초음파로 이제 6주 정도 됐을 때 아이의 심장 박동이 감지가 되는데 이 심장 박동이라는 게 전기적인 충격일 뿐이지 심장이 충분하게 발달된 상태로는 볼 수 없다. 이런 반론도 함께 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취해왔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까지 미국 대부분 주에서 낙태를 처벌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73년에 태아가 모체 밖에서 말씀드렸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에서 24주 이전에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의 로데 웨이드라는 판결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미국에서는 임신 중기까지의 낙태가 허용이 되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낙태 금지법을 추진한 주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텍사스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화당이 집권한 곳을 중심으로 최소 12개 주가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고요. 네. 낙태 가능 시기를 13주에서 15주까지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 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어서 시행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미국 내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로데 웨이드 판결에 따라서 임신 22주에서 24주 이후에 낙태만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낙태시술 병원이라든가 여성단체, 진보단체들이 지난달 30일에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 시행을 중단해달라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대법원이 곧바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텍사스주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대법관이 9명이거든요. 네. 5명이 기각 쪽이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인용 쪽의 손을 이번에 또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48년 전에 낙태권을 전면 허용했던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대 4였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그때 이른바 대못 받고 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한 명을 임명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명을 임명했죠. 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긴즈버그 한 명, 대법관이 네, 작년에 맞아요. 사망을 하면서 네. 굉장히 강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그렇죠. 베럭 판사를 지명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네, 그렇죠.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50년 가까이 보호받은 여성의 헌법적인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다. 좀 강하게 비판 어조를 좀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너무 극단적인 법안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범정부적 대응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미국 법무부가 지금 텍사스주의 법에 맞설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의료시설 접근법을 통해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상위법인 연방법으로 주법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이 20일에 회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 건강보호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5위니까 통과가 뭐 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상원에 가면 민주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측에서 10표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 구성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뭐 그 아까 9명 가운데 네. 5명이 반대했다 뭐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던데. 네, 대체로는 6대 3이다. 보수 6, 진보 3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좀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제 때때로 진보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팽팽한 구도가 그래도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 6월에도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권 제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면서 5대 4로 판결했는데 이때도 이제 진보 측의 손을 로버츠 대법원장이 들어주면서 그게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3명이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나 됐으니까 앞으로 이 로데 웨이드 낙태권 인정하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아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낙태 문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민주공화당이 네. 대선 때마다 처음에 그럼요. 맞붙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수진영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네. 그냥 뭐 끝내버리게 네네. 논쟁을 끝낼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번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이 텍사스처럼 낙태권을 제한하는 주 법률을 잇따라 제정을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법 시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대법원 판결을 아예 번복을 해보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번복이 과연 될 것인가 이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냐면 10월에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 위헌성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제 네. 심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미시시피주도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임신 15주 이후에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이 법이 위헌이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이 법률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10월에 다루게 되는 건데 네. 연방 대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에 처음으로 다루는 낙태권 심리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지금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미시시피주 법안에 대해서 합헌 판정이 내려지면 미국 전역에서 낙태 제한법을 실시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여 년 만에 낙태권이 다시 제한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텍사스주 법에 대한 결정을 보고 대법원이 그렇게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최종 결론을 속단하긴 이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번에 심리한 거는 원고들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근거를 해서 이 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 낙태권을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해도. 그래서 판례를 변경하는 길을 굳이 가겠느냐. 그냥 낙태를 이번 텍사스 주처럼 단속 권한을 정부 당국에 주지 않으면 피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길을 지금 대법원이 열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보수 성향의 주들이요. 이렇게 텍사스를 따라서 주정부는 단속에서 손을 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이 하나잖아요. 네.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는데 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네. 수정헌법이라고 해서 네. 판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네. 지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막을 길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낙태법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못을 바꿔 갔으니까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4월에요. 지금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 종신제 폐지라든가 연방 대법원 역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이제 행정부 얘기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종신제 폐지보다는 연방 대법관 숫자를 지금은 9명인데 13명으로 늘리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니까 늘어나는 대법관 4명을 다 진보로 맞추면 보수 6명, 진보 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보 우위 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신직이잖아요. 대법관 네.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굉장히 상당한 논란이 일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낙태권이 워낙 진보하고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네. 더욱 앞으로 논란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텍사스주 법안 이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금 4일에 일단 1일부터 텍사스주가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흘 뒤인 4일에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이렇게 최소 7개 주에서 텍사스 주법을 반영해서 주법을 검토하거나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주가 뒤따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낙태권을 지지해온 여성 단체들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다음 달 초에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이 텍사스 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지금 캐리 워싱턴, 리즈 위더스푼 같은 헐리우드 배우 또 파카수 같은 100여 명이 낙태 금지법을 비판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텍사스에서 촬영을 한다면 이걸 중단하자 이걸 촉구하는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낙태권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는데. 그렇습니다. 당장 14일에요. 이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유권자들 판단에 지금 낙태권이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섬 주지사도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이제 불신임 결과가 나오면 이제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텍사스 주처럼 굉장히 이거를 이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11월에 버지니아주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기서도 낙태가 금지될 것이다 라면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중대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 찍으면은 네. 앞으로 낙태 금지가 네. 완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반대쪽은 또 정반대 주장을 할 네네. 것 같고요. 근데 공화당이 이렇게 더 보수의 길을 걷게 된 게 네.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지금 텍사스 공화당 안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같은 철학은 이제 극단적인 보수 세력인 도널드 트럼프파에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시 부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텍사스주인데요. 네. 그 텍사스의 공화당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과 수사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사례가 이번에 낙태 금지법인데요. 네. 이 법이 이제 5월에 주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이번에 됐지만 텍사스주 상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똘똘 뭉쳐서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공화당이 변화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지난 대선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텍사스주는 전통적인 공화당주 성향으로 분류가 네. 되는 주잖아요. 그래서 1976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그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득표율하고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이 한 5.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거예요. 워낙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양당 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가 2012년에는 16%포인트였는데 4년 뒤인 2016년에는 이게 9%포인트로 줄어들었고요. 또 4년이 지나니까 5.6%포인트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공화당으로서는 지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주 공화당이 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그 이후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 21세 이상은 아무런 훈련이나 허가증 없이 배경조사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총기 소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7일에는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이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약도 많고 뭐 투표소 거리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출신의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환자 수가 텍사스주에서 급증하는데도 지난달에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지자체가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움직임을 속속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임신 중단 금지법 네. 여성들 다수는 반대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여론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여성들은 여기기 때문에 이 여성 쪽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원정 진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나 라틴계 같은 유색인종 여성들은 저소득층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정 진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너무 네. 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유색인종 여성들이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요소에 이어서 이제 인종차별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단권 옹호단체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는 시스템만 있고 아이를 돌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라면서 가난한 사람 또 유색인종한테만 빈곤을 연구하는 법이다라고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문가들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교육이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아이의 건강도 해치고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이제 내놓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임신 중단 금지법이 궁극적으로 공화당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전직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직 의원들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아프간 문제랑 관련해서 공세를 피할 시점인데 지금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참 미국 정치권 한동안 좀 뜨겁겠네요. 그렇습니다. 논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